저 아이 돈 훔쳐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후 3시 55분. 은행 마감까지 정확히 5분 남은 시간. 그 아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 회색 체육복, 끝이 해진 운동화, 그리고 어깨에 매달린 낡은 책가방.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심부름 온 아이인 줄 알았다. 요즘 세상에 초등학생이 혼자 은행 오는 게 뭐 대수냐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매일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같은 시간 3시 55분. 나는 17년째 창구를 지키고 있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 사기꾼, 도박 중독자, 심지어 통장 앞에서 무너져 울던 사람까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딘가 이상했다. 번호표 뽑았네 또. 옆자리 최 대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 이제는 이름도 알게 된 민우는 익숙한 듯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익숙한 장소인 것처럼. 24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내가 마이크를 눌렀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볍게 가방끈을 움켜쥐고 천천히 걸어왔다. 창구 앞에 서자 아이의 눈이 나를 올려다봤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혼자 왔니?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빨간색 표지,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1,000원짜리 5장. 아니, 정확히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선명한 구겨진 지폐 5장. 그 옆에 동전 몇 개. 나는 무심코 그 돈을 바라봤다. 깨끗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주워온 듯한 느낌. 입금이구나. 나는 전표를 밀어줬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잡았다. 작은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이 통장을 스캔했다. 삑, 모니터에 계좌 정보가 떴다. 예금주 박서연. 나는 습관적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뭐야 이거.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겨우 삼켰다. 숫자가 이상했다. 0이 너무 많았다. 나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한 자리씩 세기 시작했다. 1,000만, 10만, 100만. 그 위, 그리고 또 위. 27억 9,300만 원.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다시 봤다. 낡은 체육복, 더러워진 운동화, 구겨진 1,000원짜리 5장, 그리고 27억이 들어있는 통장. 말이 안 됐다. 다 썼어요. 민우가 전표를 밀어줬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입금액 5,000원. 입금자명. 나는 잠깐 멈칫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아이 글씨였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말. 엄마 오늘 더워.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읽었다. 엄마 오늘 더워.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이름 적는 데인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췄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유리 너머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나는 잠깐 고민했다. 규정대로라면 이건 수정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다. 입금해줄게. 기계에 통장을 넣었다. 직, 프린트 소리가 나며 내역이 찍혀 나왔다. 나는 통장을 건넸다. 민우가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봤다. 이상했다. 돈을 확인하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읽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민우는 잠시 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 그리고 돌아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작은 뒷모습이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모니터에는 아직 그 계좌가 떠 있었다. 27억. 그리고 방금 찍힌 5,000원. 저거 이상하지 않아? 뒤에서 최 대리가 말했다. 애가 매일 오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좀 수상한데 어디서 돈 훔쳐오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내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신고 버튼 누르면 된다. 그게 규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지? 왜 못 누르지? 나는 창구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방금 전 통장을 들여다보던 아이의 눈이 떠올랐다. 그건 숨기는 눈이 아니었다. 뭔가를 지키고 있는 눈이었다. 다음 날이었다. 나는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3시 50분. 아직 5분 남았다. 괜히 손에 잡히지도 않는 서류를 넘기면서 자동문 쪽을 힐끔거렸다. 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스스로도 이상했다. 그냥 수상한 고객일 뿐인데. 그런데도 어제 그 아이의 눈이 자꾸 떠올랐다. 3시 55분. 띠링. 자동문이 열렸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왔다. 민우였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 똑같은 걸음, 그리고 똑같은 표정.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24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민우가 다가왔다. 오늘도 말없이 통장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런데 나는 순간 눈을 찌푸렸다. 오늘 돈은 전부 동전이었다. 100원짜리 하나, 둘, 셋. 창구 위로 쏟아졌다. 굴러 떨어진 동전이 바닥을 튕겼다. 팅팅. 민우가 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아. 작게 소리를 내며 의자 밑까지 손을 넣어 동전을 주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지켜봤다. 민우는 동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어 다시 창구 위에 올려놨다. 손등이 까맸다. 손톱 밑도 여전히 더러웠다. 나는 조용히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50개. 5,000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았다. 딱 맞았다. 다 썼어요. 민우가 전표를 밀어줬다. 나는 종이를 받았다. 입금액 5,000원. 그리고 입금자명. 엄마 오늘 비 와. 나는 창밖을 봤다.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연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전표를 내려다봤다. 어제는 더웠고 오늘은 비가 왔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보고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다.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처음으로 물었다. 민우는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피했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입금 처리를 했다. 직. 통장이 출력되었다. 민우가 통장을 받았다. 그리고 또 멈췄다.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엄마 오늘 비 와. 마치 그 문장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3시 55분. 항상 같은 시간. 항상 같은 금액. 그리고 항상 다른 문장. 엄마 오늘 추웠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오늘 친구랑 놀았어. 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이건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뭐지? 최 대리가 옆에서 말했다. 야, 저거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애가 돈 어디서 가져오는지 봐. 저거 정상 아니야. 글쎄요. 야, 요즘 애들 이용해서 돈 돌리는 거 많아. 대포 통장 같은 거. 그 말에 내 시선이 모니터로 떨어졌다. 27억. 그리고 매일 찍히는 5,000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안 되긴 했다. 그런데 그런 애 같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말했다. 최 대리가 피식 웃었다.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하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퇴근길. 나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왠지 골목을 하나 돌았을 때였다.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그림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설마 조금 더 다가갔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우였다. 쓰레기통 앞 손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빈 병, 소주병이었다. 민우는 그걸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을 뒤졌다. 또 하나, 또 하나.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민우의 손이 보였다. 까만 때. 그게 흙이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빈 병을 만지면서 묻은 거였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병을 주었다.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지켜봤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빈 병 하나에 100원. 쉰개면 5,000원. 설마.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그럼 지금까지 매일 그 어린애가 혼자서. 나는 숨을 삼켰다. 27억이 있는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민우가 몸을 일으켰다. 비닐봉지를 들었다. 작은 팔이 휘청거렸다. 무거운 거였다. 그런데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건 돈이 아니다. 저 아이한테 저건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민우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부르지 못했다. 부르면 뭔가 깨질 것 같았다. 내가 알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왜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27억이 있잖아. 그걸 쓰면 되잖아. 왜? 굳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쓰레기통 앞에 앉은 작은 뒷모습, 더러운 손, 그리고 꽉 쥐고 있던 봉지. 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아이 이야기가 아니었다. 분명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랐다.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망설였다. 고객 정보 조회. 원칙적으로는 업무 외 열람은 금지다. 하지만 나는 결국 마우스를 움직였다. 계좌번호 입력. 엔터. 화면이 바뀌었다. 예금주 박서연. 관계 법정 대리인 없음. 나는 눈을 찌푸렸다. 없다고? 미성년자 계좌인데?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거래 내역. 딱 한 번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3년 전 28억 원 입금. 메모. 사망보험금 지급.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입이 벌어졌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 전표에 쓰던 그 말들. 그리고 27억?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도 엄마랑 살고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그날 오후 3시 55분. 나는 이미 마이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띠링. 자동문이 열렸다. 민우였다. 나는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민우가 걸어왔다. 오늘도 똑같았다. 통장, 그리고 돈. 오늘은 다시 지폐였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1,000원짜리 5장. 나는 전표를 건넸다. 민우가 펜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어제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았다. 잠시 후 전표가 밀려왔다. 입금액 5,000원. 그리고 엄마 오늘 많이 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민우야. 아이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가 들렸다.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디 계셔? 정적? 짧았지만 길게 느껴졌다. 민우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하늘에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 말은 직접 들으니까 달랐다. 그래서 매일 오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매일 줬어요. 뭘? 5,000원. 나는 눈을 깜빡였다.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민우의 시선이 통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저도 줘요. 순간 숨이 막힌 것 같았다. 엄마한테? 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그 돈. 나는 말을 멈췄다. 조심해야 했다. 왜 그거 안 써? 통장. 27억. 민우는 잠깐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건 손이 통장 위에 올라갔다. 꾹 눌렀다. 엄마 돈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쓰면 잠깐 숨을 고르더니 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안 써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 설명? 아니, 그 어떤 말도 맞지 않았다. 그저 너무 이해돼 버려서 나는 조용히 전표를 들었다. 그리고 입금을 처리했다. 직, 통장이 출력되었다. 나는 그걸 건넸다. 민우가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또 멈췄다. 이번엔 나도 같이 봤다. 엄마 오늘 많이 보고 싶어? 그 문장을 민우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살짝 짚었다. 마치 진짜로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게 이 아이한테는 진짜 편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민우가 돌아섰다. 자동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민우가 말했다. 내일도 와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작게 웃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다. 27억. 그리고 매일 쌓이는 5,000원.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편지네. 그래. 이건 저축이 아니었다. 투자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5,000원짜리 편지를.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민우는 계속 왔다. 3시 55분.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이제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으니까. 27억은 쓰지 못하면서 하루 5,000원은 꼭 지키는 아이. 그 이유가 엄마가 사라질까 봐서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잊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못 쓰는 것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